안녕하세요. 골드만 싹스리입니다. 오늘은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가 멋진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태종의 측근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한 사람인 하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하륜은 1398년 1차 왕제의 난 때 이미 50살이었고 1400년 2차 왕제의 난 때 52살이고 태종 이방원이보다도 한 20살 많은 사람인데 이방원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왕제의 난 때 선봉에 서게 됩니다. 태조가 1400년에 태종의 이제 브레인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. 1400년에 태종 이방원이가 조선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한 후에 왕의 왕권 강화에 총력을 다해서 정치 제도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. 이때 52살이었는데 이때 그 육조 직계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. 육조 직계제.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그 3사 영의정, 우의정, 좌의정 그 3사가 재상인데 이 세 사람이 이제 가장 그 막강했죠. 이 영의정, 우의정, 좌의정의 그 재상의 권한을 축소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판서들, 그러니까 이조판서, 예조판서, 형조판서, 병조판서, 뭐 호조판서, 뭐 이런 그 육조 판서들의 권한을 강화를 시킵니다. 그래서 이 육조 직계제를 도입을 하면서 이 그 판서들이 육조 판서들이 왕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 제도를 많이 개편을 해서 화폐 유통을 강화를 해서 조화를 발행을 하면서 재정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창업하고 수성,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걸 지키는 그 방책으로는 변통을 주장을 합니다. 변통이란 무엇이냐면은 목표 달성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변하는 현실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변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그때그때 좀 변하도록 하게 했고요. 그다음에 호패법을 실시를 해서 주민등록 같은 거죠.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일일이 그 입출입 그다음에 그 관리를 해서 호패법을 실시를 하게 돼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신문고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. 1402년에 54살 때 문화자정승이 되어서 명나라 외교를 회복을 하고 사신으로 많이 명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명나라의 남경을 많이 가게 됩니다. 이때 또 그 삼국사략이라는 그 책을 편찬을 하게 되었습니다. 1408년에 60살 때는 영의정 부사가 됩니다. 60살 때 이제 영의정이 된 거고, 1412년에 64살 때는 이제 좌의정 부사, 그다음에 1414년 66살 때는 다시 또 영의정 부사, 그래서 영의정이 된 거죠. 그다음에 이 1414년에 66살에 영의정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1416년에 68살 때 사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의 스승은 고려 말의 대학자인 모군 이색 선생이 되겠습니다. 1400년에 태종 이방원이가 조선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하자 그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가 이제 그 화를 많이 내고 이제 저쪽 그 함경도 그 함흥으로 가버리죠. 승질이 나서 지 아들인 그 오남인 이방원이가 지 멋대로 뭐 왕세자 죽이고 지가 뭐 멋대로 왕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이제 꼴보기 싫다고 해서 그 함흥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함흥 차사라는 말도 나왔는데, 이 태조가 그 어떻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민심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태종 이방원이가 아버지를 계속 오시라고 이제 초청을 하죠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태조 이성계가 한성부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귀환을 할 때 이방원이는 이제 아버지가 오니까 무조건 반갑기는 하지만은 이 하륜이가 보기에는 태조가 성질도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와서 아직 분노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, 아버지라도 해서 하륜이가 공고를 하는 게 태종 정안대군한테 막사 차일 그 환영하는 막사 차일 천막의 중간 기둥을 굵은 걸로 나무로 해라. 그다음에 이거 막사 기둥을 조밀하게 해라 해서 했더니 결국에는 태조 이성계가 와서는 그 아들한테 활을 쏩니다. 근데 활이 이제 기둥에 맞아가지고 위험을 피했다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그 태조 이성계를 환영하는 연회에서
그 내관에게 골령포를 입혀가지고 술을 따라주게, 아버지한테 술을 따라주는 걸 이제 내관을 시킨 거죠. 골령포를 입혀서 딴 놈한테. 그때 이제 태조가 뒤에 숨겨놓은 철퇴로 내리쳐서 그 내관이 직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하륜의 권유로 인해서 이방원이가 목숨은 살았고, 태조의 성계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 이 하륜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1371년에 아주 옛날이죠. 그러니까 그 고려 공민왕 때 23살 때에는 스승이 이인복이었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이인복의 동생인 이이님의 신복이었다고 돼 있는데, 그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 시대에 아주 권세갑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려 말에 상당히 권신이기 때문에 이성계의 최대 정적이 되겠습니다. 이 사람이 1368년부터 1371년까지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공민왕 때 서북면 도통도사가 돼서 홍건족을 퇴치를 하는 공헌을 세웁니다. 1360년대 70년대 이때 이제 고려 공민왕 때 이제 그 벼슬을 했다는 거죠. 그다음에 1380년부터 1383년, 이때는 이미 이제 그 고려는 이제 그 공민왕이 죽고, 그다음에 우왕 때는 문화시중을 했다고 합니다. 문화시중이 이제 뭐 국무총리격인데, 그 우왕 때는 제일 최고위직에 있었던 거죠. 1380년부터 1383년까지. 이때가 이제 조선 건국되기 10년 전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310년 동안 우왕을 섭정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이님은 자기가 권세가기 때문에 신진 4대부도를 추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1386년에 은퇴를 하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부패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1388년에 드디어 그 이성계하고 최영이 이제 세력을 잡았을 때인데, 이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죠. 위화도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하고 최영이를 제거를 하고, 그럴 때 이 이이님이는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은퇴한 상태에서 병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